그럼 본격적으로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환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이대한경제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한경제신문이 개최하는 도시와 공간 포럼 2021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정이 바쁘신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송석준, 김병욱, 박성준 의원님, 그리고 문주연 MDN 회장님, 그리고 전 국토건설부 장관 오장섭 장관님, 그리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님, 이몽재 국민대총장님께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분야 행정개혁의 권위자이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해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인류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단 방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이란 시대적 화두에 맞물려 변화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 팬데믹으로 도시와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의 등장과 산업의 접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나와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한데 어울리고 거주하며 삶을 연결해주는 도시와 공간의 개념이 바뀌는 대전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경제가 제1회 도시와 공간 포럼의 주제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포럼에서는 도시와 주거, 금융, 모빌리티, 메타버스, 건설 그리고 부동산을 아우르는 모든 공간 경제의 재편 방향과 새로운 전략을 입체적으로 모색합니다. 행사 첫날엔 국내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둘째 날에는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이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 25차례 발표했지만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면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로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풍선 효과와 똘똘한 집 한 채로 쏠림 현상이 가중됐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초과 수요를 촉발시켜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일관된 지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4명 중 1명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정책 제시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도시와 공간 포럼이 만성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간 57주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이대한 경제는 앞으로 도시 발전과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이 포럼을 글로벌 포럼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대한 경제의 도시와 공간 포럼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더불어 댁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와 공간, 이 재편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송석준 의원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께서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극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런 의미 있는 포럼, 이런 회의조차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대한 경제 주체 그리고 건설 관련 단체들이 함께해서 도시와 공간 2021 포럼을 개최되는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시와 공간은 우리 대한민국이 거도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멋진 그런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으로도 불려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쩌면은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서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로 우리 그동안 대한민국 정신으로 만들어온 도시와 공간이 마치 어떤 사악한 이런 이해관계로 마치 투기장이 되고 마치 이런 불법 이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오인이 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사태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우리 도시와 공간이 정말 잘못된 이런 이해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와 좌절을 주는 것은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개최되는 도시와 공간 포럼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도시와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부동산은 국민들의 자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국민들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이라는 현상을 나쁘게 또 어떤 편협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존중하고 또 온 국민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공간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어떤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 이어질 포럼에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석학들께서 참여하십니다. 외국의 또 유명한 분들도 같이 하시는데요. 정말 이런 가장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 또 국가적 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을 이끌어갈 도시와 공간이 이번 포럼 토론을 통해서 좋은 비전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김병욱 의원님 같이 해주셨지만 박성준 의원님도 같이 해주셨죠. 같이 저들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는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방향 또 오늘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입법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을 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도시와 공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온 한 해였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걱정거리 부동산과 도시와 공간과 관련된 걱정거리가 일소되고 2022년에는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이 넘치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해지고 도시와 공간 속에서 또 우리의 꿈을 이뤄내는 그런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간 그리고 도시를 위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가 국토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김영철 사장님의 초대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저희 분당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죠. 문지연 사장님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시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도 이 대전환에서 예외일 수 없겠죠. 기술의 진보에 따른 제4차 산업으로의 대전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도시와 우리 공간에 접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아마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로 아마 앞으로 불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와 우리 공간을 어떻게 하면 대전환 시대에 제대로 순응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함께 바꾸기 위해서 아마 이 포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우리 송석준 의원님과 박성준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구가 분당입니다. 저희 분당에는 재건축 이슈도 있지만 또 리모델링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 가구 인테리어를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법에 따른 리모델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리모델링 조합도 지금 3개나 결성이 돼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축의 형태를 띈 도시 재생을 선택을 하든 리모델링의 방식으로 도시 재생을 하든 그 관련된 법과 제도가 아직은 좀 미비돼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도시 재생 방법이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주시면 리모델링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일정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또 재건축을 함께 진행을 시켜 나간다 그러면 이 제1기 신도시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주하지 않는 분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리모델링 방식에 있어서도 좀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우리 송석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산관리회사 AMC 자본금 5천만 원짜리가 뭐 몇십만 배 이익을 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바로잡아 주셔서 좋겠습니다. 뭐 SPC가 됐든 AMC가 됐든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 자금 유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 작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관련 비용을 누가 제대로 조달해 오느냐, 그게 근거해서 PF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런 자금 조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납입 자본금만 기준으로 해서 수십만 배 이익을 냈다,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디벨로퍼는 저는 설당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과 또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도 엄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 기반이고 일자리 창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주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리고 무위험으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게 언론의 현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얼마나 납입 자본금 외에 초기 자본금을 잘 끌어들일 수 있나, 이것들이 이 사업의 성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나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부동산 디벨로핑 사업의 미래와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이 양산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됐을 때의 그 후유증은 오롯이 우리 산업계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은 하되 정말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논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문가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부동산 산업과 개발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도시공간포럼 오늘 창립이라고 드렸는데요. 2021년도에 창립되는 도시공간포럼이
우리나라의 주거 안정과 건설업계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대전환 시대에 바꿀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국내 최초 공간 경제 포럼인 이 도시화 공간 포럼 2021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축사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성준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이런 주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방송 일을 하다가 이제 국회 왔는데 지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김영철 이 대한경제 대표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한경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크게 보면은 창업과 수성, 경장 이 단계를 걷게 되는데 이 대한경제는 새로운 어떤 창업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오늘 도시공간 포럼도 첫 출발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만큼 이 창업의 단계에서 더욱더 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창업, 수성, 경장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 또 디지털 위기, 에너지 위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새로운 대전환기에 맞아서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새롭게 적응을 하고 다시 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 그러니까 창업의 수준에 있을 만큼 큰 위기에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회의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앞에 송석준 의원님도 그렇고 또 김병욱 의원님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부동산 개념,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동산의 개념을 또 주택의 개념을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산의 개념도 있지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어떤 유산의 개념도 있고 자산의 개념이 있는데 현실의 이 시점에서 너무 이익 중심으로 바라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 세대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과 주택과 자산에 대한 문제를 공동체로 좀 바라보면서 접근했으면 훨씬 더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주택 전문가도 있고 또 금융 전문가들 또 언론인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는 이 대전환기의 시점에서 앞으로 이 부동산의 문제, 주택의 문제를 단순한 어떤 이익 중심의 사고를 좀 벗어났으면 한다는 바람이 들고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지난 5년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정책은 공칠 과삼이 있다고 봐요. 공도 7이 있고 과도 3이 있고 역사적 어떤 평가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 평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잣대가 있을 때 기준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도시공간 포럼에서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비난 비판도 좋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도 좋겠지만 그 기준을 만들어 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도시공간 포럼이 첫 단계라고 했으니까 첫 출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기준을 만드는 첫 출발 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또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발자국을 이렇게 내디뎠습니다. 도시와 공간 포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텐데요. 공간의 개념을 다시금 재확립하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요, 문주현 MDM그룹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주현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저는 전직 부동산 개발협회 회장이어서 초대한 게 아니고 우리 김영철 회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특별히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국토위원회 우리 성석순 간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김병우 의원님 제 분당에 사무실 있을 때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서울로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지만 박성준 의원님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많이 모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영철 사장님이 충청도 분이세요. 알고 계세요? 거의 충청도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 오랜 인연도 가졌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영철 사장님은 한경 매거진 대표와 시사저널 대표, 2대1 대표를 거쳐서 현재 이대한 경제 대표로 계셨는데 직업이 언론사 대표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 57년의 역사의 건설 전문지인 건설경제신문에서 신개념 종합지로 이대한 경제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대표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이대한 경제의 제2의 창간을 축하드리고 유수의 종합 경제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도시 발전이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도시는 인구와 생산, 소비, 금융, 지식 산업이 모두 집중된 곳입니다. 도시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도시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시와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적 석학과 저명한 인사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하시는데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좋은 담론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